올가을에는 애플의 신제품이 대거 출시를 했습니다. 아주 풍년이에요. A부터 Z까지 전부 다 출시를 한 것 같아요. 하필 왜 이 가을에 맞춰서 출시를 했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고 돋보이는 것은 M4 맥 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가성비 하나는 끝내주게 출시가 된 거는 맞아요. M1 사용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어쨌든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애플의 맥미니는 정말 가성비 있는 모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애플의 맥미니 M1 기본 사양을 아직까지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면은 M4로 바꾼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성능에 대한 어떤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발표만 하고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요. 급하신 테크 유튜버들께서는 직구를 하셔서 직접 언박싱을 하시고 리뷰를 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해외에는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궁금했던 사항들이라든지 비교했던 어떤 제품군들에 대한 리뷰와 테스트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국내 소식 기다리지 마시고 영어로 좀만 검색해 보시면은 많은 컨텐츠가 나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이고 어느 정도의 성능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M1 사용자 입장에서 M4 프로로 가는 게 맞는지 M4로 가는 게 맞는지 혹은 M2 스튜디오 울트라로 가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일단 긱벤치에는 많은 자료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의 M 칩들, M1, M2, M3 칩들에 대한 성능 지표가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M4 칩들도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 잘 정리된 이 긱벤치 CPU 수치를 나타내주는 이 비교표를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i9이 있습니다. i9 3.6기가 10 CPU 인텔 코어죠. 요게 제일 쩌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M1으로 넘어갔을 때도 굉장히 성능 체감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여기 제일 쩌리 2355, 그 다음에 8412 M1 칩 기본 사양, M1 프로가 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M1 맥스가 제일 높고 이런 식으로 M1의 생태계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M2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유독 눈에 띄는 거는 M1의 울트라 성능이 훅 올라갔고 M2의 울트라 성능이 훅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M3 울트라 없죠. M3는 맥스까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맨 밑에 세 개가 M4예요. M4 기본 사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상위 등급의 M1과 비교하면은 이거 거의 한 2배 정도 널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애플에서 1.9배 빨라졌을 거다, M1에 비해서. 요 말이 맞는 거는 같습니다. 자, M4 프로로 오면은 21,866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싱글 코어는 3,546, 멀티코어가 21,866, 2만대로 올라갔죠. 이 정도로 따지면은 CPU 성능은 M2의 울트라하고 거의 맞먹는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글 코어는 오히려 M2 울트라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 M2 울트라는 2,700인데 그에 반해서 M4 프로는 3,400을 넘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싱글코어 점수, 그 다음에 멀티코어 점수 모두 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두 개만 딱 비교해 보면 M2 울트라는 맥 스튜디오에 탑재가 된 유일한 칩이죠. 맥스는 맥북과 맥 스튜디오에 둘 다 탑재가 되지만 울트라는 스튜디오 전용 칩인데요. 요 수치만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M2 울트라를 탑재하고 있는 맥 스튜디오에 비등비등하거나 훨씬 뛰어넘거나 하는 그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PU 성능은 물론 M4 맥스가 지금 현재 발매되어 있는 모든 칩 중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가 붙었는데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M4 칩만 본다 그러면은 일단 M3보단 높고 M3 프로 칩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그 정도 수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보면은 그러면은 M4를 사는 게 맞냐, M2 울트라를 사는 게 맞느냐, 맥 스튜디오죠. 요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른 자료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긱벤치 중에서 CPU 성능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GPU 부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CPU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능이 월등히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GPU 부분 어떨까? 오픈CL하고 메탈 점수로 우리가 GPU 부분을 이제 성능을 체크를 해보는데요. M1 기본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 M1 기본 나왔지도 않고 M1 프로부터 시작을 하고 프로하고 맥스, 그 다음에 프로하고 맥스 뭐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M4 맥스가 일단은 제일 높습니다. 예, M4 맥스가 제일 높은데 M4 프로 요 점수를 따지면 M3 맥스보다는 확실히 딸리는 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PU 성능은 뭐 비슷비슷하더라도 GPU 성능은 확실히 맥스자가 붙은 애는 프로자보다 훨씬 더 빠르다. 요걸 일단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4 프로 칩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M2 프로보다는 확실히 많이 성능이 향상이 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단 M4 프로와 M3 맥스 이전 세대의 맥스 칩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GPU 숫자가 10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M3 맥스가 우위에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냥 CPU만 구동을 하고 있는 편집 환경, 그러니까 이제 자르고 붙이고 뭐 편집기를 다룰 때는 오히려 지금 새로 나온 M4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엑스포팅 파일을 뽑아낼 때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해야지 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GPU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M4로 오면서 그동안 5나노 공정이었던 게 3나노로 줄어들어서 좀 더 발열에도 강하고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맥미니의 크기가 훨씬 작아진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확실히 그 몇 나노 공정이냐 요거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있는데 GPU에 관해서는 이 개수, 코어 수가 확실히 전체적인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를 우리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널 컷 프로 X에서 4K 익스포트 되는 그 시간을 책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영상을 다 만들고 그 영상을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M4 프로를 사면은 M2 울트라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구형의 스튜디오를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신형의 M4 프로를 사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했었는데 이 표를 보고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는 애플의 끝나누기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엑스포트 시간이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면 적게 걸릴수록 굉장히 연산 속도가 빠르다. 파일을 만들어내는 최종본 파일을 만들어내는 그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아무래도 많이 절약할 수 있겠구나.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다시 엑스포팅하고 수정을 하고 다시 엑스포팅하고 최종본, 정말 최종본, 진짜 최종본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면 답답하거든요. 시간도 아깝고 정말 프로, 클라이언트를 조금 신경을 써야지 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유용한 내용일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위에 두 개는 울트라입니다. M2 울트라, M1 울트라 거의 시간이 같습니다. 1분 41초, 1분 48초.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은 2분 후반대에 3분 2초, 2분 56초부터 3분 2초까지 네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M3 맥스, M2 맥스, M3 맥스, M1 맥스. 자, 맥스 애들은 요 정도 퍼포먼스가 난다. 비슷하죠? CPU 성능은 좀 차이가 있어도 GPU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제 사용했을 때 시간이 차이가 있다. 하지만 맥스는 맥스끼리 울트라는 울트라끼리 거의 비슷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다. 요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5분대로 늘어갑니다. 5분대, 5분 40초, 5분 36초, 뭐 5분 50초,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건 누구냐? M1 프로, M2 프로, M2, M3 프로, 프로가 붙나, 그냥 프로가 안 붙나, 거의 엑스포팅 하는 그 속도는 비슷하다. GPU의 성능 차이는 그렇게 급을 나누지 못했다.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상품을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영상을 좀 하드하게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울트라나 맥스로 가시는 게 낫고 영상을 이렇게 하드하게 제작할 필요가 없다. 빨리빨리 뽑아내야지 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뽑아서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 시간이 나는 넉넉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밑에 단계로 내려와서 머니를 좀 세이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실제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하드한 작업을 많이 하고 4K의 비싼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그 영상의 크기랑 소스의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드하고 무겁고 고난이도 작업을 많이 하고 색 보정도 많이 하고 효과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영상들을 제작을 하는 그런 영상 크리에이터인데요. 이 친구가 M4 프로 맥 미니와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와 비교를 한 영상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부분이 뭐냐면은 실제로 CPU를 사용하고 있는 그 스키밍을 한다든지 커트를 한다든지 미리 보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가 가끔가다 드랍 프레임이 일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M4 프로는 그런 현상은 없었다.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최종본을 뽑아내는 그 렌더링 시간, 엑스포팅 시간에서는 M4 프로 맥 미니는 5분 30초를 기록을 했고 반면에 M1 울트라 맥 스튜디오 울트라 칩이죠. 2분 18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런 데이터들을 조합을 해보면은 CPU 성능은 크게 향상이 되고 CPU가 굉장히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네, 하드한 작업을 한다든지 멀티태스킹을 해야지 되는 분들은 확실하게 GPU의 성능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GPU의 코어의 개수가 확실히 깡패다. 이런 거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저는 M4 프로를 사려고 지금 마음을 좀 먹었는데요. 이런 결과면은 차라리 그냥 M4 기본으로 사서 램만 좀 업그레이드한 그런 상태로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끼케야 CPU랑 GPU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수가 맥스나 울트라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피드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역시 그냥 기본에서 용량만 조금 추가해서 사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친구가 영상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년 봄쯤에는 맥 스튜디오가 업데이트 될 예정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M4 울트라 칩을 탑재한 맥 스튜디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넘사벽인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 맥 스튜디오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렌더링을 해야지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밤새 걸어두면 되니까 뭐 이런 마인드로 있었는데 정말 시간을 다투고 초를 다투시는 분들은 울트라급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긴 했습니다. 저는 그냥 M4 맥 미니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한 결과들을 모아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분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